서주시면 되겠고요. 포즈 취하시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아래쪽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면 뒤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토스팟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아래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뒤쪽까지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 컷부터 촬영하겠습니다. 포토스팟에 서서 왼쪽부터 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 아래쪽도 부탁드리고요. 정면 뒤쪽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최용수 감독님과 잠깐 계시고요. 설경수 코치님께서 구자철 선수님에게 유니폼을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FC 슈팅스타에서 국가대표급 실력과 투지는 물론 새로운 예능적 매력까지 보여줄 구자철 선수입니다. 자, 소위 말하는 오피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세 분께서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정면입니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자, 정면 아래쪽. 자, 정면 뒤쪽 먼 쪽까지 응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무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포토스팟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응시 부탁드립니다. 자, 정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자,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입니다. 자, 이제 최용수 감독님과 수석 코치 설기현 코치님께서 이근호 선수님에게 유니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FC 슈팅스타에서 다시 한번 태양의 아들로 불리며 스트라이커의 본능을 보여줄 이근호 선수입니다. 자, 이근호 선수의 오피셜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 시선 응시 부탁드립니다. 자, 정면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 아래쪽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면 먼 쪽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분 잠시 대기해 주시면 구자철 선수까지 감독님 잠시 계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4명의 4인 컷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이자 슈팅스타 시즌2의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시니 벌써부터 현장의 뜨거움 그리고 기대감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막 정식 입단식을 치른 구자철 이근호 선수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용수 감독님부터 이
인사 말씀과 함께 FC 슈팅스타의 감독으로서 시즌2에 대한 포부 그리고 오늘 입단식을 치른 두 선수에 대한 소감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슈팅스타 감독 최용수입니다. 예, 시즌1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에 감사드리고 시즌2를 준비하면서 이 약간의 그런 변화 그리고 이런 정말 현역 때 제가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이런 구자철, 이근호 이런 또 염기훈이라든지 에브라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슈팅스타를 이렇게 투를 했는데 너무 재밌고 정말 우리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결과도 결과지만 그런 과정을 보시면 아마 상당히 큰 이런 감동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재미있게 리얼하게 진짜 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한 이근호 구자철 선수에 대한 좀 감독님의 기대감 어느 정도인가요? 워낙 본인들이 그런 선수 때 경험과 그리고 그 팀 소속의 그 조직 내에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친구들이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크게 시즌2 찍으면서 그런 근심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워낙 한마디 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척척 움직여주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상당히 이런 입담도 정말 저를 능가할 정도로 저를 좀 많이 웃겼습니다. 경기력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보람을 느꼈고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력은 올라갔지만 예능적인 경계력은 조금 생기고 있는 두 선수에 대한 소감이었고 이어서 설기현 코치님 두 시즌 연속 또 수석 코치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시즌2에 대한 포부 밝혀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시즌2에서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리그의 팀들과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여기 두 선수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멋진 축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도 우리가 겪긴 했지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좋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리그를 치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자철 선수 오늘 입단식을 조금 전에 치렀습니다. 사실 현역 때는 좀 익숙한 일이었는데 은퇴 이후에 좀 색달랐을 것 같은데요. 시즌2에 대한 포부와 함께 입단식을 치른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슈팅스타2에 새롭게 입단하게 된 기분은요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은퇴하기 전에 부상이 많아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 뛰었는데 그 아쉬움을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목표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좋은 선수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 또한 은퇴하고 나서 공식적인 첫 저의 또 무대가 슈팅스타2로 진짜 진지하게 경기를 다시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예능을 또 적인 면을 또 보인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슈팅스타2에 합류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근호 선수도 시즌2에 대한 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슈팅스타2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입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축구하면서도 해보지 못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단이어서 좀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만큼 슈팅스타 시즌2에 들어와서 저 역시도 많이 기쁘고 재밌고 또 한때는 후회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제가 해왔던 것들을 떠올리고 또 동료들 간의 이런 동료애라든지 아니면 감독 코치님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저에게도 값졌고 또 슈팅스타2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그런 기분들을 아마
저 보는 뿐만 아니고 보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조효진 PD님,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까지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2에 대한 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데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신 또 우리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시즌 1을 하다가 이제 시즌 2로 간다는 거는 이제 PD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슈팅스타 시즌 1이 나름 그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어떤 좀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좀 그분들도 많이 축구를 좀 사랑해 주시고 약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즌2를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즌2가 확실히 이 선수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력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의 내용과 굉장히 들어와 있는 어떤 우리 구성원들, 선수들 이런 퀄리티 같은 것들은 확실히 올라갔거든요. 훨씬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또 시즌2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2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앞서 조효진 PD의 말처럼 시즌1이 또 잘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즌1에서 선수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팬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셨고 또 경기를 많이 지켜봐 주신 것 같은데요. 팬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던 시즌1입니다. 시즌1 때 또 최용수 감독님이 팀을 이끌었었는데 시즌1을 되돌아본다면 그 당시에 좀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반대로 좀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양주 FC랑 할 때 처음 제가 너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양주 FC가 처해 있는 상황, 감독과 선수들의 그런 하고 싶은 축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 마음속 깊이 뜨거운 그런 좀 눈물을 제가 흘리지 않았나. 그 경기를 하면서도 정말 그 친구들의 살아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 정말 그게 좀 감동적이었던 경기였고, 아쉬웠던 순간은 저희가 2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를 전북을 잡았으면 1위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역시 명장답게 언제나 우승에 대한 갈망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용수 감독의 인터뷰였고요. 이어서 설경 코치님, 지난 시즌1 슈팅스타를 이끌어 가면서 선수들의 활약을 코치로서 참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즌1을 좀 되돌아본다면 설경 코치 기준으로 최고의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몸 컨디션이나 환경 속에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줬는데요. 그 중에 한 번 꼭 꼽자면은 저는 김근환 선수가 아닌가. 네. 예.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은퇴한 선수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가 확실히 이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걸 새삼 느끼면서 결국은 감독님이 처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최애 선수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서 수석 코치여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역시 또 설경 코치는 코치답게 선수의 성장을 바라는 그런 또 애정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자철 선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즌2에 합류하게 됐는데 시즌1을 또 이제 시청자로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과 시즌2에서 이제 직접 팀의 일원으로서 뛰어보면서 느꼈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선수들이 경기를 뛸 때 마이크를 차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또 여기 가슴에다가 차고 하는데 그게 저는 경기를 뛰면서 한 번도 제가 무슨 말을 했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 라는 걸 스스로 사실 은퇴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TV로 보니까 선수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구나, 저런 얘기를 하구나. 이게 저한테는 나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시즌2에 제가 합류를 하고서 마이크랑 카메라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제가 못 느끼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 경기 자체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에? 직접 뛰어보면서 네, 느꼈던 점들을 소소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직접 뛰어보면서 느낀 거는요. 현역 때 K리그 팀이랑 했을 때의 느낌과 은퇴를 하고 K리그에 했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K3가 FA컵에서 만나도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K3랑 같이 경기를 해 보니까 정말 프로 그리고 K3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카메라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뛸 때는 의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구자철 선수의 말이었고요. 이근호 선수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즌 1에 합류한다는 소문이 좀 돌았는데 시즌 1에는 뛰지 못했고 이제 2부터 합류하게 됐습니다. 직접 뛰어본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시즌 1을 너무나도 저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보면서 느낀 점은 시즌 1에 들어갔었어야 됐다. 네, 시즌 1에서 너무나도 좋은 플레이를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면은 나도 저런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돋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시즌 2에 들어오고 나서 그건 오산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물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저는 시즌 1을 보고 조금 마음 편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으로.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이 스포츠 축구는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또 뼈저리 깨달으면서 저 역시 자기 반성을 또 하고 또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런 뛰니까 그렇게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이근호 선수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또 성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제 슈팅스타 시즌2를 통해서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그런 벅찬 감동들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즌2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팅스타 시즌2는 지난 시즌을 뛰어넘는 뜨겁고 치열한 도전 속 예능적인 재미와 또 감동적인 드라마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레전드 선수들의 합류로 더욱더 단단해진 FC 슈팅스타 속에 벌써부터 큰 시청자분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조효진 PD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즌2는 어떤 작품이고 또 이번 시즌을 기획하시면서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시즌2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일단 상대가 달라진 게 가장 크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시즌1 때 저희 선수들이 그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K4 팀들, 뭐 축구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드리자면 K4가 K7까지의 이 축구 중에서 중간을 담당하는 세미 프로입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이겨가지고 K3로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K4하고 K3는 좀 다른 상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대하고 맞서 싸우는 그렇지만 나이는 한 살 더 먹은 작년보다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전히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나 뭐 더 열심히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 더 충분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근호 선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몸이 안 되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또 어떤 다른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 그런 어떤 이 은퇴한 선수들이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성장 스토리 많이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준 PD님이 이제 시즌2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최용수 감독님은 이 슈팅스타 시즌2를 이끌어가는 뭐 거의 선수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실상 주인공인데요. 이 훈련 과정, 그리고 또 전술 같은 부분들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K4도 경험하셨고, K3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K4와 비교했을 때, 이 전략이나 경기 운영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구상했던 선수 보강에 대해서는 뭐 만족스럽고요. 예, 하지만 워낙 이 K4랑 K3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예. 확실히 K3는 너무 강력했고 또 그런 팀들을 상대로 우리는 모든 걸 또 다 쏟아부었고 이런 개개인의 경기 운영 능력과 이런 전체적인 압박 타이밍이랄까 그리고 이 전환 속도나 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다 거의 K1에
근접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떻게 거기에 맞서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나름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들의 체력, 그리고 경기 운영, 이런 조합, 아무래도 이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손발이 잘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소통의 그런 시간을 좀 보냈었고, 전술적인 면도 설기현 코치와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 합의점을 찾는데 좀 약간 힘들었었고, 여러모로 이 상대가 워낙 좀 강력해서 저희들도 좀 더 K4랑 할 때 시즌 1 때보다 더 좀 그런 많은 에너지와, 그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예. 네, 이렇게 또 축구적인 고민도 최용수 감독이 많이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내걸었던 슬로건이 이제 깨어있는 지도자입니다. 시즌2에 더욱더 깨어나고 계신 것 같은데, 라커룸 토크 좀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용수 감독이 확실히 달라졌다, 온화하다, 선수들을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다, 이런 소문을 좀 많이 들었어요. 최용수 감독님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많이 깨어나셨나요? 일단 시즌1의 컨셉을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깨어있는 지도자로 나가보니까, 이거 또 시즌2에 제가 변한 모습을 봤을 때, 저희 선수들도, 스태프들도, 또 팬들도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발톱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참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 선수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지도자가, 선수들이 주인공이라는 그런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소통하면서 선수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경기장 안팎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는 항상 좀 듣고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최용수 감독의 아직 이미지 변신을 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미지 변신이 시즌2에 좀 부족하면은 3, 4, 5까지 좀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설기현 코치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즌2는, 직접 경기장을 찾은 팬분들과 또 함께 하면서 많은 또 선수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팬분들이 찾아와셔서 주신 그 성원들, 응원들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시즌 1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시즌 1 때는 사실 굉장히 매 경기가 힘들긴 했어도 결과는 굉장히 잘 나와서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시즌 2는 사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찌됐든 그런 이제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결과를 뒤집거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즌2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자철 선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 박지성 단장님 비롯해서, 최용수 감독님, 설기현 코치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자철 선수가 등장했을 때, 사이클업이 좀 돼서 나타났습니다. 등번호가 99번인데, 등번호만큼 불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뭔가 홀쭉한, 상대적입니다만 그런 느낌인데요. 몸무게 변화를 직접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부끄럽지만 제가 은퇴를 할 시점 때도 살이 좀 쪘었는데, 그때 한 85kg 정도 나갔었는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슈팅스타 합류하기 전까지 94kg까지 쪘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많이 쪘었는데, 슈팅스타 첫 촬영하는 날도 한 93k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날 때는 한 86kg까지 빼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호흡이 너무 빨리 지치고, K3리그 선수들이, 저도 그래도 커리어 마지막에는 경기를 부상 때 많이 못 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K3리그 선수들이 옆에서 달려갈 때마다 못 쫓아가겠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지도자 최용수 감독님이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 또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코치님인데, 설경 코치님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빨리 체중을 좀 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점점 저도 나중에 몇 경기 좀 나가니까 컨디션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그 개인적인 스토리도 이 안에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무려 8kg가량을 감량한 구자 선수의 또 성장 스토리였고요. 옆에 있는 이근호 선수는 좀 약간 옅은 미소를 지고 있어요. 사실 은퇴 이후에도 체중 변화가 크지 않은 선수로 유명합니다. 시즌2에 합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은퇴하고 나서는, 한 4, 5kg는 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옆에 있는 자철이가 있어서 그다지 티는 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감량하는 데는 쉬었습니다. 네. 뭐, 근데 선수 때는 워낙,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화장실에 갔다가, 뭐, 체중을 재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체중에 따라서 뭐, 밥량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훈련량을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한 20년 동안 해왔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이게 잘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다시 옛날의 그런 루틴을 찾아가야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해서 결국엔 지금은 뭐,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저도 한 1, 2kg 차이? 네, 그래서, 거의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옷들도, 은퇴하고 나서 안 맞았었는데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네. 은퇴 이후에 오차 범위가 확실히 좀 작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kg면 뭐 현역에 가까운 몸매라고 봐야겠고요.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한국 축구 팬들도 깜짝 놀란 게 이제 프랑스의 레전드 축구 선수인 파트리스 에브라의 합류였습니다. 그 과정 그리고 실제 경기력은 어땠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용수 감독님께서 에브라 선수의 이제 영입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 박지성 단장의 그런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영입이 됐었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차 그리고 장거리 그런 비행 상당히 피곤함에도 그 전날 훈련을 하는데 정말 120%를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수들과의 그런 그 다음 이제 내일 있을 경기에 대비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든 또 앞에 있는 주변의 친구들,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꾸 질문과 답변 주고받으면서 그런 소통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볼 타치 방향 자체가 거의 우리 쪽 골대를 잡아놓는 게 거의 없어요. 10개면 10개 다 상대 골대 쪽으로. 그런 조그만 디테일한 그런 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상당히,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는 저는 정말 만족스럽고요. 상당히 저희 선수들과도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회식 때도 거의 뭐 100% 출석률을 보이고 있었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팀에 그런 선수가 한 서너 명만 좀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에브라 복제 곱하기 3 이런 예, 느낌인가요? 예, 네네네. 아쉽게도 그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즌2 또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 선수 합류하고 소통도 중요한데 구자철 선수가 워낙 해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통으로는 거의 1등이었을 것 같은데 함께 또 에브라 선수와 뛰어본 소감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게 맨유의 그런 우승컵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선수의 위닝 멘탈리티를 직접 라카룸에서 저희는 또 축구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서 라카룸 안에서는 또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에브라의 그 맨유의 위닝 멘탈리티를 직접 동료로서 경험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에브라 선수 말고 또 구자철 이근호 선수 외에 최용수 감독님 올 시즌에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 공격진의 건호라든지, 박기동이 또 이종호, 뭐 이런 양동이 이런 선들이 잘 해주고 있고, 해줬고, 그리고 이 보강된 그런 건호, 자철이 또 연기훈 이런 친구들이 기대 이상으로
팀 속에 잘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상당히 자철의 그런 체중, 첫 훈련할 때 제가 설 코치한테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구자철이 맞냐고, 예. 그랬더니 맞대요, 예. 아, 저 몸으로 도저히 경기장에 갖다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진짜. 뒤뚱뒤뚱 거리는데, 근데 한번, 그래, 이제 나눴던, 이제 대화가 생각나는데, 그래도 이 지도자라는 게 믿음을 준다는 그런 선수에게 선수가 그만큼 믿고 또 본인의 그런 노력과 그런 뭐 희생 이런 걸 가지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가 좋은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옛날 내가 봐왔던 생각했던 그런 구자철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예. 처음 몇 경기는 정말 제작진에다가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겠죠. 설경 코치가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되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좋았어요. 예. 네. 오늘 구자철 선수 언급이 많이 되네요. 네. 뒤뚱뒤뚱은 사실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네 글자였고요. 사실 설기현 수석 코치님은 또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눈여겨볼 선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선수들 중에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뭐 다들 열심히 해서 예, 뭐 특별히 콕 집을 선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좀 전에 뭐 얘기했지만 저도 정말 그 에브라 선수의 어떤 그 사실 와서 대충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 정말 새벽에 와가지고 예, 근데 시작하자마자 진짜 한 2-30분만 뛰어도 정말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될까라는 어떤 감독님하고의 어떤 그런 준비도 했었었는데 너무 최선을 다하고 멋진 경기 보여주고 또 우리가 또 하프타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얘기를 다 하고 해서 또 우리 역할도 좀 많이 좀 쉬게 해주고 해서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굉장히 놀랐던 것은 뭐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회식을 정말 우리 한국 선수들보다 더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역시 프로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그 가족들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일 늦게 간 걸로 알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가족을 안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역시 프로는 어떤 걸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걸 이제 그 선수를 보면 느꼈고 저도 저렇게 했더라면 더 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맙게 정말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K 회식에 완벽 적응한 에브라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구자철 이건우 선수 이 자리를 또 빌려서 뭔가 이제 단장님에게 요구사항이 다음 시즌에 또 있다면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손을 들고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카메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서 또 감코진으로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 경기를 끝나면 이기면 그 MVP를 뽑아요. 근데 이제 지성이 형이 이제 축구화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봉투도 좀 주고,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봉투. 봉투, 네. 봉투. 마음을 담은 봉투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예. 감독님이 주실 수는 없으시니까. 예. 왜 주실 수 없죠? 예? 왜 주실 수 없죠? 그거는 감독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수 감독님, 앞으로 또 선수가 잘하면 또 용돈도 주고 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또 공약을 내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감독님. 네. 지금 구자철 선수가 또 판을 한번 깔았습니다. 최영수 감독님이 또 한마디 하셔야죠. 감독 입장으로서 선수들이 그런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감독님 그냥 봉투요, 봉투. 봉투. 그럼 뭐 상품권이나 네네. 제 마음을 좀 담아서 줄 수는 있는데 내가 좀 없어 보이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다방면으로 또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최영수 감독님 그리고 박지성 단장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목 토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준비된 이 지목 봉이 있습니다. 봉을 지금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 봉 있죠?
네, 간단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슈팅스타 시즌2에서 확실한 웃음을 선사할 예능캐, 과연 이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오, 지금 구자철 선수 3표, 최용수 감독님 3표가 나왔습니다. 선택을 일단 조유진 PD가 또 메인 PD님이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시즌 1 때는 사실은 뭐 굉장히 저희가 이제 뭐 이 예능인이랄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선수들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경기장이라든지 약간 그런 그 가까이만 가도 선수들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축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예능적인 포인트는 거의 시즌 1 때는 우리 최용수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용수 감독님 설기영 코치님의 케미 약간 이제 요런 데서만 거의 예능적인 포인트가 있었다고 쳤을 때, 시즌 2에는 구자철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라커룸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라커룸에서 이런저런 농담이라든지 재밌는 얘기라든지 또 물론 뭐 이제 이근호 선수하고도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시즌 1보다 시즌 2는 구자철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예능적인 이 힘은 더 생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로 옆에 앉은 이근호 선수가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근호 선수는 시즌2에서 예능감 좀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아니요, 저는 뭐 옆에는 자철에 비하면 예능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예, 구자철 선수가 워낙 뭐 아시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네, 오디오가 비지 않고요. 그 중에 10개 던지면 하나는 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쓸 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좀 무리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해서 어쩔 때는 얘가 축구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예능 쪽은 아무래도 구자철 담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3표를 최용수 감독님이 지목을 받으셨는데 설기영 코치님이 항상 최용수 감독님과 함께 하잖아요. 시즌 1 때도 최용수 감독님의 그 예능감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수석 코치로 좀 옆에 지켜보면서 감독님의 예능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최용수 감독님이 이제 감독으로서 저보다 굉장히 경험이 너무 많고 좋은 팀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수석 코치로 이제 결정을 했을 때 감독님께 어떤 그 전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략적인 부분을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1 때 정말 우리가 많은 승리를 거두고, 예,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배웠는데, 사실, 시즌 2 와서 상대가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전술이 잘 안 먹힐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대처하시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집중해서 봤는데, 갑자기 더 좀 예능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한계를 느끼셨는지 예능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슈팅스타는 어떻게 보면은 예능적인 부분을 사실 이렇게 좀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감독님이 그런 부분 되게 잘 살리면서 또 시즌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결과와 또 그런 예능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갖고 가면서 굉장히 시즌1 때보다 확실히 좀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 역할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설기현 코치 피셜 최용수 감독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목 토크 하나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이 멤버는 무조건 살아남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야, 조진 PD님은 누굴 향하고 있는 거죠? 감독님이죠. 네, 지금 최용수 감독님 인기가 많네요. 네, 감독이 또 선정이기 때문에 사실 살아남아야 하는데, 일단 구자철 선수는 어떤 방금 선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팀에 사실 근호 형이 멘트가 저는 10개 던져야 하나 성공률인데 근호 형은 3개 던지면 3개 다 먹히더라고요. 그게 참 임팩트가 중요한데 근호 형이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 네, 그걸 옆에서 느꼈던 것 같고요. 또 이거 번외로 감독님 제가 합류하기 전에 이제 되게 그 현역 감독님 때 되게 엄격하고 되게 규율 있는 지도자분이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되게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규율 있고 엄격한데 선수들이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요. 에브라 선수가 왔을 때도 아주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예. 예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에브라 선수랑 저희랑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저희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네 하는데 에브라 선수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인가 유럽인가 에브라 선수가 오면서 되게 좀 풍부했던 그런 또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가 팀에 합류하더라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 최용수 감독의 이 활약상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벌써부터 이 케미가 터지기 때문에 시즌 2에서 보여질 그 예능감 그리고 또 경기적인 부분들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가영이고요. 저 최용수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감독님 아까 에브라 같은 선수가 서너 명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뭐 국내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 좀 영입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저 이근호 선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골대녀 감독님으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독을 한 게 지금 슈팅스타 경기를 뛰면서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걸 선수로 뛰시면서 감독으로 갔을 때 좀 선수들의 마음이 더 이해되고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최용수 감독님, 추가로 좀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고 싶다면 저희 김신욱 선수, 그리고 이런 얼마 전에 은퇴한 그 임상엽 선수, 그 친구는 아직도 현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 그만두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지금 은퇴, 이제 현역, 지금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친구들이 좀 좋은 친구들이 꽤 많은데 쉽게 은퇴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그 제2의 삶을 좀 미리 살아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근데, 네, 제2의 삶을 권장하는 슈팅스타, 앞으로 또 뭐 은퇴하시더라도 선수분들 슈팅스타가 있으니까 언제든 문 열려 있습니다. 두드리시면 되겠고요. 이근호 선수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감독과 선수를 최근에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선수로 뛸 때 좀 달랐던 점,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나요? 선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뛰면서 이런 고충들이 있을 때 감독님들이 힘들 때 한 번씩 이제 지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 중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선수들이 한 번씩 못 듣거나 저희 못 듣는 건지 아니면 못 듣는 척 하는 건지 뭐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선수를 뛰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선수들의 고충을 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반대로 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축구에 좀 열심히 또 진심으로 하게 되는 이유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잘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에게 제가 좀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플레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지켜보는 또 제자들도 많기 때문에 선수로서 또 활약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정가영입니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 타 방송사에서 몽철찬다가 한참 방송 중인데 내 팀 감독님들과도 다들 친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축구인 선후배들끼리 어떻게 이야기 나누신 거 있는지 그리고 보신 점 있다면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스포츠 예능이나 특히 축구 예능이 요새 많이 생겼는데 슈팅스타만의 뭔가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나 자랑이 있으면 출연진분들도 그리고 PD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조효진 PD님께서 슈팅스타만의 축구 예능으로서의 강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잘 만들고 재미있고 뭐 이제 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의 강점을 굳이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프로랑 하니까요. 이게 상대가 아무래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은퇴한 프로 우리 선수들은 또 은퇴한 프로 선수들이고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지냈던 약간 그런 선수들이 이 정말로 그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의 그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끝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몸이 힘들고 그래서 아마 축구하는 분들 중에서 그 축구 프로 중에서 연령대는 아마 저희가 확실히 플레이어들은 제일 높을 거고 그것도 저희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가 훨씬 더 뭐 많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동적이고 더 진하고 리얼한 서사를 준다. 그게 이제 저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자철 선수가 보시기에도 직접 뛰어보니까 슈팅스타 시즌2의 그 선수로서의 경기력적인 퀄리티는 타이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저희는 아무래도 진짜 프로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선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만한 퀄리티의 장면들이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램 비해서는 훨씬 많이 나온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 받아봤고요.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네,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구자철 이근호 선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LAFC로 가신 이제 손흥민 선수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계신 이강인 선수처럼 이렇게 축구계 후배들의 반응이나 응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반응이 있었는지부터 유무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스포츠 기사를 통해서 흥민이와 강인이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깔끔한 답변이 이근호 선수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구자철 선수는 워낙 또 인싸로 유명하니까. 네. 아니, 저도 특별히 흥민이나 강인이랑은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 절친 기성용, 이청용 선수가 제가 항상 연락을 하는데 오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경기 오늘 뛰었더니 너무 힘들고 아드레날린이 쏟아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한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 이게 얼마나 진짜 K3랑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저희가 진심인지를 아직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제가 뭐 빨리 은퇴를 시킬 수는 없지만 이 두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프로 선생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이 기분을 궁금해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삶을 네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괜찮은가요? 네, 두 선수 괜찮은가요? 그 친구들? 네. 기성용, 이청용 두 선수 언급됐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 지금 하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한 1, 2년 더 할 것 같은데. 네, 1, 2년 후에 감독님 계실 거잖아요. 네. 나는 한 10년 있을 거야. 그러면 뭐, 네. 10년 뒤면은, 네가 단장이야? 그건 아니잖아. 이 제작 발표가 끝날 때쯤에 최용수 감독님 입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2의 삶을 응원하고 있고 또 권장하고 지지하는 슈팅스타니까요. 언제든 은퇴한 선수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오른쪽.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우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최용수 감독님과 설기영 코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두 분이 이제 감독으로 맞붙으시더라고요. 스페셜 매치를 통해서. 호시탐탐 그 설기영 코치께서 감독 자리를 넘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스페셜 매치 통해서 좀 서로의 그 역량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최용수 감독님께서 10년 정도 더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기영 코치께서는 10년 정도 계속 밑에 있으실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네, 마이크 한번. 예. 정말 우리 설 코치는 호시탐탐,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비우면 전술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항상 선수들 옆에서 있고 싶고, 물론 둘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알콩달콩 재미도 있지만, 이런 해피 바이러스를 저한테 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를 참 건조한 친구인데 저를 재밌게 해요. 그리고 첫날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감독이 돼서 경기 시간 전에 미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좀 해봐라 하고 막 걱정이 돼서 뭐 차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좀 해봐라. 근데 갑자기 띵 하고 나타난 거예요. 상대팀 감독으로. 너무 저를 놀래켰고, 그 경기를
근데 또 감독 대 감독으로서 또 우리는 워낙 지기 싫어하는 또 그런 승부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날 경기 정말 피 터졌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일단 전술과 전략,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나왔지만은 마지막 결과겠죠, 결국은. 예. 결과는 직접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경기는 좀 상당히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어이가 없었던 그 장면들 바로 내일 공개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조효진 PD님께 질문 있습니다. YTN 스타 최보란 기자고요. 그 시즌 1에서 유소년 선수들과의 협업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그런 유소년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유소년 선수 그 시즌 1 때도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프로 나와가지고 이제 또 경험도 쌓고 그 선수들이 또 다행히 또 U20에 뽑혀가지고 또 이제 가게 되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좋은 선수들을 저희 그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경험도 쌓고 그래서 시즌 2 때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약간 트라이아웃처럼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선수들을 좀 뽑아서 감독님하고 우리 코치님하고 우리 박 단장님하고 같이 선수들을 좀 뽑아서 이 경기에 좀 투입을 시킵니다. 예,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저희 이 레전드 선수들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예, 앞으로도 어쨌든 간 유소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박 단장님 그리고 이제 또 이 감독님이랑 우리 선수들도 다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조는 항상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작게라도 한국 축구에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어봤고요. 질의응답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의 슈팅스타 시즌2에 대한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PD님과 출연진분들의 이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조효진 PD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이제 내일 시즌2가 시작을 합니다. 내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꼭 재밌는 시즌2 여러 가지로 경기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 그다음에 진정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재미는 더 많아진 우리 슈팅스타2 내일 시작하니까 꼭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근호 선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데 또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구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경기를 뛰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게 모든 장면들이 또 방송에 또 화면에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기사 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자철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저 역시도 사실 경기를 뛰었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어떤 말을 했는지도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그게 이제 내일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더 저 역시도 굉장히 하루가 되게 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내일 방송 꼭 봐주시고요. 또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기현 코치님. 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어쨌든 은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몸을 만들면서 매 경기를 치르면서 이렇게 극복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그런 어떤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좀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퇴한 이런 레전드 친구들을 데리고 정말 이 힘든 과정에서 그 과정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서 정말 도전하는 그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또 감동도 들어가 있고 정말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슈팅스타 시즌2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8월 29일 저녁 8시 쿠팡 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2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